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나산 아마야 허저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턴스 크릭의 테크니컬 서비스의 디렉터리라고 있고 이제 서턴스 크릭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용복합 제품의 규제 이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미국 외에서의 동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신 이제 식약처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화면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융복감 제품들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이러한 제품들의 규제는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었죠.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약물 전달 뭐 기기라든지 의료기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제 제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이러한 이제 제품들의 규제가 빨리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어떻게 조화롭게 규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이제 규제와 관련된 이제 동향이 있는지 또 10년, 20년 전 대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융복합 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발표의 상당 부분은 바로 FDA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On Body Delivery Syste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피하 방식으로 좀 더 많은 볼륨을 이제 주입하는 건데 오토 인젝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에서 4 밀리리터 정도 주입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토 인젝터 아주 가장 전형적인 이 이긴 제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이제 헬스하고 이제 커넥티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이 어떤 의약품을 이제 프랩하고 또 투약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뭐 세포라든지 유전자 그런 치료제를 갖다가 프랩하고 이제 투약까지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여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EU에 이제 어떤 추세가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제 조화 노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의 OCP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이제 코디네이션 그리고 또 이제 분류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혁신이 많고 따라서 규제도 이제 새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FDA 조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센터별로 이제 규제하는 제품들이 다릅니다. 시더 같은 경우 의약품, 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제, 그다음에 CDRH가 이제 의료기기를 규제를 하고요. 또 그 안에는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이 융복함 제품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검토를 하겠죠. 맨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기 다른 센터로 제출되는 융복합 제품과 관련된 그 서브미션, 그러니까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CPG에서 그 융복합 의료 제품과에서 다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케팅, 포스트 마케팅 이제 서브미션으로서 여러 분야가 관여가 돼 있는 것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 센터 간의 협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CP가요 관련 이제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검토를 이제 심사를 부탁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꽤 높은 수준으로 그 요청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제품이 뭐 융복합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정말 융복합 제품인지 이제 OCP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물학제제인지 의료기기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OCP에서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CP가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분류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뭐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업무량은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소송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의료기기로 볼지 관련된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융봉합 제품 그리고 융복합 제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페데럴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쯤 이제 발표가 됐는데 FDA 측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이제 검토하고 이 제품이 재분류화돼야 되는지 의료기가 되는지 의약품이 돼야 되는지 융복합 제품으로 이제 분류화가 되어야 되는지 하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게 조영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영제가 원래는 의약품으로 여겨졌다가 미 법원에서는 이건 아니다 의료기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판결 그 자체가 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안과와 관련된 그런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의약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나온 가이던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는 뭐 이제는 이제 융복합 제품으로 이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뭐 큰 판결이 아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에 매번 이제 대응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다른 그 융복합 제품과 관련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만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DA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CDRH가 이제 주도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사와 관련된 것이죠. 이러한 그 융복합 제품의 일부 부품을 이제 설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을 실사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실사와 관련된 일관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기존의 가이던스나 규제에 따라서 이제 실사를 했었는데 지난 10년간 그랬었죠.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의뢰처라든지 사이트로서 FDA로부터 실사를 받게 될 때 이 자료가 많이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완료화가 된 이제 가이던스 다큐멘트인데요. 바로 이 시판전 그 규제 절차에 관련된 겁니다. 융복합 제품을 어떻게 시판할 것인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21세기 큐어스 액트라는 2016년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따라서 이 가이던스의 필요가 이제 파기된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뭐 FDA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융복합 제품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요. 바로 융복합 제품과 관련된 FDA의 그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FDA하고 어떤 뭐 의견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는 뭐 미팅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특히 이제 융복합 제품과 관련돼서 미팅을 요청해서 뭐 어떤 상황이 애매할 때 그리고 또 개발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뭐 어떤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FDA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가 어떻게 이제 시판을 해야 되는지 FDA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지 또 일단 제품이 시판이 되고 난 후 어떻게 이제 실사를 해야 되는지 한 내용들이 이 문서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FDA는 뭐 그런 센터들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문서들을 뭐 업데이트하고 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판전 절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제가 발표 준비하기 바로 전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휴먼 팩터 가이던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곧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GMP Alternatives하고 이제 Flexibility라고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ridging Guidance
가이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초안이 마련이 됐는데 이제 완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판 후 이제 변경사항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 초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융복합 그러니까 이 복합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이용과 관련된 그 초안 가이던스가 있어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 제품에 관련된 그 성능 여기는 기술적인 이제 가이던스 문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융복합 제품에 포함된 그 UDI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여기서 UDI와 관련된 규칙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무엇이 예외가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 문서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복합 이용 그리고 일부 규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시판 후 안전 보고라든지 뭐 NGMP 같은 경우 뭐 관련된 가이던스 문서가 몇 년 전에 발표가 되겠었는데 그러한 이제 문서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 바디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 드러그 딜리버리를 보시면은요. 이제보다 더 많은 용량을 이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는 농축화되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 볼륨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주사제들을 이제 피하로 주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IB로 이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의료진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 제품을 갖다 프랩하고 이제 투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용량을 집이나 다른 곳에서 주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입센터라든지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 제품 분야는 사실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온 분야인데 그런데 제품이 이제 허가되는 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2016년에 하나가 미국에서 허가가 됐었는데 엠젠 제품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다가 상당 기간 동안 허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2026년도에 다른 제품이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두 개의 제품이 허가가 됐습니다. 한 제품은 애비 제품이고요. 또 다른 제품은 알렉시온이라는 제품으로서 최근에 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심사 중이거나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바로 이제 SC 파마수티컬 제품이고요. 또 다른 제품은 올해 말쯤에 코히러스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서브미션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허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세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ISO 11608-6이라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온 바디 딜리버리 시스템과 관련된 요건들이고요. FDA에서는 이를 이미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들은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FDA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바디 딜리버리 시스템의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제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근거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마련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전통적인 그 융보가 제품으로서 이제 약물 전달을 해주는 오토 인젝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쯤부터 이제 출시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일회용, 뭐 다회용 등이 있게 되는데. 그다음에 펜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인슐린 그 전달 쪽에서는 뭐 그 전부터 존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뭐 프리필드 이제 시린지와 더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존재를 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좀 더 많은 볼륨을 그러니까 1에서 2ml 정도의 그 오토 인젝터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온바디 딜리버리 시스템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량이요. 1ml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죠.
그렇지만 언바디 시스템 인젝터보다는 용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2mm 정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노피하고 테바에서 2개 정도의 제품을 지금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바티스 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서 이 larger volume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SO 관련된 이제 규격으로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또 FDA에서 인정을 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격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고 내년 7월까지 이행 기간이 있을 거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약회사하고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서미션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토 인젝터 분야에서도요. 이 1차 컨테이너 유리가 됐던 이제 플라스틱 프리실드 시린즈 제조업체, 카트리지 제조업체, 그다음에 이 제재를 만드는 업체들, 그러니까 바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업체 간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파마 회사에서 보면은 좀 더 통합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쪽도 보고 이제 전달 쪽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인젝션 기술을 볼 때요, 여러 가지 두어 가지 옵션이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여러 가지 좀 발전들이 있었고 작년하고 최근에서도 여기와 관련돼서는 흥미로운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독립적인 업체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의료기와 관련된 부품도 이제 찾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1차적인 그 컨테이너 부분도 따로 찾아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덕분에 좀 더 이제 통합적인 이 개발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링크들이 나와 있는데 보도 자료들입니다. 이 다양한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제 보도 자료가 되겠는데 여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융복합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약물을 의약품을 이제 의료기기하고 분리를 못한다는 것이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FDA나 다른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그 서류들을 검토할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향후에 심사할 때도 그렇게 볼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헬스하고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여기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핫한 토픽으로서 전 세계 이제 규제 당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관련된 것인데 또 기존에 있었던 기술 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커넥티비티가 있는 약물 전달 기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관련된 그 정책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물 전달 기기가 어떻게 이제 커넥티비티를 가질 수 있는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제 허가된 제품들을 먼저 좀 보면은 우선 테바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G 헤일러 그러니까 이제 커넥테드 흡입 제품인데요. 이미 허가가 됐습니다. 한번 정량시 분무 흡입기로서 스마트폰의 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보험사라든지 또 의료기관의 정보 그리고 이제 전자의무 기록하고 연결이 다 돼가지고 언제 응급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흡입기가요. 아니면 또 만성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가 그런 용법에 제대로 순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사제 인젝터블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옵션들만 제가 샘플로 좀 뽑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토 인젝터 그 플랫폼으로서 그 안에 이제 전자제품이 들어가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기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량을나 용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비상사태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정보가 또 한 EMR, 그러니까 전자의미 기록이라든지 또 보험사 등에 제대로 제공이 돼서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잘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처방전을 채워갔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았던 건데,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리필드 시린지에 연결된 시스템이 있어서 제대로 된 용량이 뭐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뭐 투약이 됐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쪽에서 환자들이 잘 수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 종이가 됐던 아니면은 뭐 있던 뭐 노트북이 됐던 해서 그냥 양식에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투약을 받고 있는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인슐린이, 그다음에 인슐린 뭐 그런 제품 제제들이 제대로 이제 투약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또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인젝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기가 연결된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FDA, 이와 관련된 FDA 가이던스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가이던스 서류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FDA에서 나온 이제 가이던스 문서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그 어떤 부분인데, 사실 의료적인 분야에서 이제 규제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정보인데 들어가 있는 앱이지만,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떤 뭐 의료기기에 일반 기기에 이제 기능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제 당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커넥트가 된 그 기기가 이제 시장에 이제 출시를 되면은 악의적인 공격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DA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나온 지금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시 사용하고 이제 복합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좀 더 전문화된 또 맞춤화된 기기로서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생물학 제제를 이제 투약 프랩하고 이제 투약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기와 관련된 규제 질문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상 시험을 할 것인가 관련돼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이 이제 그 국가들마다 규제가 다르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허가되고 등록이 되고 뭐 CE 마크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뭐 그 임상 시험을 거쳐서 다시 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선 미국만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유전자, 뭐 세포 치료, 이런 것이 이제 바이알에 들어가게 될 때는 사실 의료 기기가 있어야지만 이걸 프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투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투약 경로가 어떻게 됐든지, 뭐 이것이 피하로 하든지, 뭐 정맥으로 하든지, 어쨌든 프랩과 애드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런 치료 방법이 나오고 어떤 특정 이제 부분만 이제 표적화하고, 그래서 효능은 높이면서 이제 부작용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투약 경로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추신경계에 뭐 직접 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과에서도 좀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투약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 부위에 뭐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약간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 뭐 여기에 다 명단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 FDA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FDA가 이제 그 초안 관련된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가이던스 초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용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기대를 이제 FDA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그런 문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DA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디바이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기가 어떤 그 레이블링 상에서 뭐 어떤 뭐 프랩을 하기 위해서 투약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떤 브랜드된 부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레퍼런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EMA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포 이제 유전자 치료가 부상이 되면서 이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일관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표적화된 전달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좀 더 전문화된 맞춤화된 그래서 약물 전달 체계가 이제 더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환성의 문제도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동결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 준비되는 것이 사용하기 바로 전이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그 의약품 또는 생물학 제제하고는 달리 뭐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이 달라서 다르게 또 이제 취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 새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또 규제적인 그러한 이제 우려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임상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규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에는 그 MDR이라는 것이 있죠. 2021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융복합 제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바로 117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합된 제품의 어떤 부분, 그 오토 인젝터라든지 뭐 프리필드 인젝터 제품에서 반드시 인증 기관, 그러니까 NB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이제 품질과 관련된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유럽의 여러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단 쪽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도 이 동반 진단 기기에 대해서 22년도에 가이던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그 의약품과 관련돼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제가 올해부터 이제 이행이 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융복합 제품도 여기다 관여가 되고요.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임상시험을 하고 또 임상시험 신청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내용을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DR이 계속해서 이제 이행이 되고 그다음 의약품하고 의료기기의 규제 당국이 EU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서로 이런 기관들끼리 이제 인터랙션도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FDA가 이 모든 의료기기하고 그다음에 의약물을 다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또 OCP가 있어서 뭐 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제 유럽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조화와 관련된 노력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들이 그래서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의 이제 규제와 관련돼서 좀 다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 당국마다 조금 다루는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ICHQ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다음에 시판후 이제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도 이게 범위 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FDA 그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융복합 제품과 이제 관련돼서 상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제품에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표준 기관인 ASTM 인터내셔널 쪽에서도 이 융복합 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당국들 또 업계 뭐 등등이 함께 모여서 지금 좀 더 유용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ICH, 뭐 IMDR 같은 뭐 그런 기관들이 사실 융복합 의료 제품에 있어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DA OCP 같은 경우는요, 이 융복합 제품과 관련된 코디네이션 작업, 그리고 또 분류화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온바디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꽤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허가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도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젝터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오토 인젝터 같은 경우는 뭐 시판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는 뭐 전 세계 어디서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넥테드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동시 이용이라든지 이제 동시 사용도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규제 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유럽의 규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식약처 측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늦긴 했는데, 제가 이 미국 내에서 융복합 제품과 관련돼서 뭐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추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이제 서턴스 크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약회사를 위한 디바이스 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렇기에 저희 고객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또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기 제 연락 정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융복합 의료제품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융복합 제품에 대한 유럽과 그 외 지역의 규정입니다.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미국 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일단 미국은 융복합 의료제품을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세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상의 규제 대상 부분품으로 이루어진 제품, 그러니까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재가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것이고요. 부분품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융복합된 경우, 예를 들면 프리필드 시리즈 같은 것이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약물, 바이알, 그리고 니들이 합포장된 제품, 또는 이 동시 사용 기재가 된 제품들, 예를 들면은 약물과 의료기기가 동시에 사용되어서 이 새로운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용복학 제품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흡입기 제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비경구 이 약물 전달 시스템, 프리필드 시린지라든가 시린지와 니들, 또 펜, 오토 인젝터 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융복합 의료 제품의 규제 패스웨이를 미국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작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주작용이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대사적인 방식으로 달성이 되면 이것은 이제 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규제의 그 오피스인 시더나 시버에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작용이 이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또는 대사적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 CDRH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 FDA는 융복합 제품을 담당을 하고 있는 OCP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OCP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분류를 하고 또 심사를 지원을 해서 시적절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 융복합 제품의 심사 허가가 이루어지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럽 상황을 보게 되면, 유럽은 미국과 달리 융복합 제품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료제품 관련된 규정에 보면
융복합 제품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단일체인 싱글 인터그랄 제품, 뭐 재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 같은 것이 그렇죠. 그리고 합포장된 제품의 경우에 각각의 부분품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물에 들어있는 바이알 그리고 니들이 이제 합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하나는 의약품,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 사용 라벨 표기 또 합포장 제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품은 각각 별도 제품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미국에서 융복합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이 충전이 되어 있는 시린지나 흡입기는 약물로 보고 또 이 빈 시린지와 니들이 함께 포장이 되어 있는 약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바이알이 있다. 그런 경우에 바이알은 약물로 나머지는 의료기기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이제 국소 약물이 있고 또 의료용 램프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동시 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보지만 유럽에서는 이 국소의약품은 약물로 보고 램프는 유료기기로 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럽의 의료기기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EU 의료기기 규정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은 유럽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국가는 현재 EU 회원국을 의미를 합니다. 27개 국가가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를 탈퇴를 했기 때문에 EU 회원국이 아니고 따라서 EU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EU 회원국 외에 3개 국가가 EEA 유럽 경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셋을 더해서 30개 국가가 EU의 이런 의료기기 규정의 이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의 어떤 국가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기기랑 의약품에 있어서 유럽의 주된 참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EC가 있습니다. EC는 이 법을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모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또 EU의 행정적인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있겠죠.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의료기기 설계 또는 생산, 포장, 그리고 표기 이런 것들을 시장 출시 이전에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tified Body (NB라고 하는 심사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심사기관은 EU의 규제기관이 지정을 하고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규제적 합성이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MB는 사실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 예를 들면 전자기기 같은 것도 살펴보고 또 승인 그러니까 C 마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품질 시스템 또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정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 30군데 정도의 MB 심사기관들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 하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규제기관, 그러니까 각 국가의 국가규제기관 CA라고도 하죠. 이런 기관이 있는데요. 30개 국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30개의 규제기관 CA가 존재를 합니다. 이 규제기관은 이제 NB에 대한 인증을 담당을 하고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을 촉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판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주체,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가 되겠죠. 이들은 의약품을
EU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EU의 규정이나 가이던스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MA가 있겠죠. EMA는 과학적으로 평가와 감독과 또 안전성 모니터링을 EU 내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경우에 어떤 주요 참여자가 누구인가가 매우 이제 복잡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관련자들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소위 MDR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 규정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 5월에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EU 의료기기 규정은 의료업 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한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117조가 있는데 이 조항은 개정이 된 이제 조항인데요.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 요건을 단일체 의료제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7조의 내용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일체 의료제품에 대해서 심사기관의 의견이 기기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안전성 또 성능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안전성 및 성능 요건은 단독형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이 개정된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제품에 있어서 의료기기 부분품도 일반적인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안전성 성능 요건, EU 의료기기법 안엑스 1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본 장표에서는 단일체 의료 제품과 합포장이 되어 있는 니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프리필드 시린지는 이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기관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판허가 소유자는 해당 심사기관 즉 NB에 신청을 하고 이 심사기관은 문제가 없고 또 적합하다고 보게 되면 이 심사기관 의견서를 발행을 합니다. 니들은 또 별도의 마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제조사가 의료기기 신청을 해당 그 심사기관 NB에 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이제 CE 인증서를 발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CE 인증서를 이 시판허가 소유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판허가 소유자는 시판허가 신청서와 심사기관의 의견서 그리고 CE 인증서를 모두 다 EMA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EMA가 이 전체를 검토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의 이제 프로세스이고요.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융복합 의료제품 시판허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보면 CTD 그 포맷이 있습니다. 모듈 3에 보면 3.2.R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의료기기 부분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상세한 정보, 뭐 예를 들면 시험 보고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료기기 부분품에 대한 규제 당국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판정, 즉 DOC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클래스에 해당을 하게 되면 심사기관의 의견서가 요구가 됩니다.
또 그 외에 뭐 기계에 대한 설명, 작동 원리, 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포장에 대한 설명, 기기의 어떤 구성 요소나 재료에 대한 설명, 생산에 대한 요약, 설계 요건, 설계 확인, 밸리데이션, 생체 적합성, 멸균 EMC, 전자적인 안전성,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별첨으로서 심사기관 의견서 또는 리스크 클래스 1의 경우에는 적합성 판정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심사기관 의견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포맷 자체는 이 단독형 의료기기에 대해서 발급이 되는 CE 인증서하고 유사한데 범위는 훨씬 더 좁습니다. 일단 이 기술적인 문서와 관련된 요약, 서머리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서 하이 레벨에서 이제 서머리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안전성 및 성능 요건 체크리스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EU 의료기기 규정의 안엑스 1에 부합한다. 이것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외에 참조 문서로서 디자인 설명서, 제조 프로세스 흐름도,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서머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서머리, 사용 지시서, 사용성 서머리, 시판 후 데이터 서머리, 원자재 적격성 서머리, 생체 적합성 서머리 여러 가지 서머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다 서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이 업계 그리고 규제 당국 간에 있었는데요. 뭐 누가 무엇을 심사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의 경우에 이제 심사기관이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의약품 신청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저희가 보기에는 EMA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으로서 완제이고 최종 제품에 대해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논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임상평가인데요. 유럽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평가가 요구가 되는데 의료기기 부분품에 대해서는 임상평가가 해당 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임상적 증거로서 요구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적 증거는 의약품의 임상평가를 통해서 커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 대부분 의료기기 부분품과 함께 임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이 슬라이드 하단 박스는 심사기관 의견서, 그러니까 MB 의견서, 그리고 C 인증의 차이를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심사기관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안전성 성능 요건이라는 것, 즉 이 안엑스 1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범위가 좀 좁습니다. 즉 안엑스 1에 대한 적합성만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 의료기기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출 시점 의료기기 구분품에 대한 부분품에 대한 스냅샷은 시판허가 신청 문서에서만 한번 사용이 되는 것이고 심사기관 의견의 경우에는 뭐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당한 변경이 기기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심사기관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EMA와 심사기관 MB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EMA 입장에서는 이 심사기관 MB가 받은 어떤 제출받은 서류를 EMA가 볼 수가 없고 이들이 내놓은 심사기관 의견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기관 의견서 신청을 위해서 MB에 제출이 된 자료들은 EMA에 등록된 정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MA 가이던스와 팀 MB 포지션 페이퍼인데요. 아까 제가 심사기관 MB가 한 30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MB 심사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문서 요건에 대해서 포지션 페이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EMA도 두 건의 이제 문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이던스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Q&A 문서가 되겠습니다. Just want to mention there is a lack of 현재로서는 at the moment for some topics 일부 주제와 관련해서 between the EMA EMA body 그리고 노티파이드 바디, 그러니까 심사기관 NB, 또 업계 간의 이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융복합 의료 제품 규정은 시판허가 전 심사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럽 규정을 얘기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규정의 시판 허가 전의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규정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생산 관련 GMP 요건 또 PMS 요건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5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조사는 각 부분품을 CGMP 하에서 서로 별개로 개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GMP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의약품,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슬라이드에 있는 세 번째 방법, 즉 의약품 적합 시스템에서 제조를 하되 의료기기 부분은 21 CFR 820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FR 820의 일부로 이제 디자인 컨트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제약사는 이미 사실 의약품에 대한 GMP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디자인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트롤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구가 되는 것이지만 융복합 제품의 기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FDA의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에서 기기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DA도 3.2R 섹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럽과 이 부분이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FDA는 마스터 파일 포 디바이스 MF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가 이제 기밀 정보를 포함한 이런 MFD라고 하는 마스터 파일을 이제 FDA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2.R에서 이 MAF를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필드 시린지면 시린지 배럴의 마스터 파일을 참조를 할 수가 있고 스토퍼에 대한 마스터 파일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마스터 파일을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마스터 파일 DMF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2.R 섹션은 모듈 3의 그 다른 섹션들을 또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FDA가 이 융복합 의료 제품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19개 가이던스가 있는데요. 유럽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4개 가이던스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시판 허가 전의 심사, PMS 보고, 그다음에 GMP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가이던스 중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가격, 브리징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휴먼 팩터입니다. 먼저 융복합 의료 제품의 브리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약물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임상 이상에서 IV IV로 투여하는 것으로 개발이 원래 됐는데 instead of developed to 3상이 stabilize 되면서 서브큐 피하 투여로 이제 and 변경이 됩니다. 바이아레든 약물이 with needle syringe. 니들 시린지로 이제 주입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However, the company would also like to 그런데 commercially launch the product 실제로 시장에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and 프리필드 then 시린지로 later 출시를 on 합니다. an automated 그리고 period 나서 developed and then it 나중에 was approved. 승인이 난 이후에 So 오토 FDA 인젝터가 has 또 been 개발이 exploring 됩니다. using FDA는 calibration strategies and 융복합 의료 long-term 제품의 브리징에 evaluation 대한 가이던스를 guidance 내놓은 바가 to 있고 enable 제조사들은 이 stepwise 가이던스를 활용을 development 해서 of device. 단계적으로 CMC를 하고 There are numerous 기기 questions around 개발을 the 제품 each 전주기에 change 걸쳐서 할 수가 what the 있습니다. FDA 변경이 있을 requires 때마다 이 변경에 to 필요한 support 것들이 product 무엇인가 change. 이런 것들에 대해서 This 굉장히 also 많은 supports 질문들이 있습니다. enabling for commercial 다음으로는 이제 launch. 융복합 의료 제품의 휴먼 Now for 팩터에 devices 대한 that was 부분인데요. developed in 의료기기는 devices 휴먼 using 팩터 연구 advanced 또는 behavioral 이제 사용 engineering. 적합성 시험이 필요한데요. These techniques will 이러한 evaluate the 것은 ability to fix a product to reduce misstep 제품의 and 사용자 prevent 인터페이스를 long-term use failure. 평가해서 사용자 오류를 In 줄이고 recent years, 사용 configuration 목적에서 by 벗어난 사용 automation 위험을 have 줄이기 위한 also been 것인데요. 최근에 required for 융복합 제품 약물 fast-moving 전달 procedures. 시스템에 대해서도 휴먼 팩터 Lastly, we 스터디나 should not 시험이 forget 요구가 software. 되고 있습니다. Now let's talk a little 자, about 다음으로는 Malaysia. 지역을 In 바꿔서 Malaysia, 말레이시아 the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regulation 합니다. on injection 말레이시아는 devices 최근에 governs. And first of all, 융복합 의료 제품에 it has 대해서 a global definition for injection 공식적으로 device. 정의를 했습니다. Unlike US, 미국에서 저희가 they 이야기했던 include first 융복합 two 의료 제품 types 종류가 of 있는데 injection 그 device. 중에 In 두 가지를 Malaysia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and first 단일체 package. 그리고 합포장 So 제품입니다. Malaysia has 이것이 three 말레이시아에서 이 of 융복합 these 의료 kind 제품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ypes of injection 미국에서는 devices.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But they don't 세 have the 가지 third 얘기를 one, 했는데 first 세 package. 번째 거, 그러니까 동시사용 기재 Under the 제품은 Ministry 포함이 안 of 되어 있는 Health in 것이죠. Malaysia, there are 말레이시아 two 보건부 regulatory 아래에 agencies, the 의약품 National 규제 Pharmaceutical 기관인 Regulatory State, NPRA, NPRA가 Food and 있고요. Medical Device Authority, 의료기기 규제 MDA. 기관인 MDA가 있습니다. So the 각각 government 의약품과 또 regulates drugs 의료기기 이렇게 and medical 담당을 devices using the 하고 label 있습니다. injection MPRA는 device. 의약품, MDA는 의료기기를 담당을 하는 If 것이죠. a combination product, 만약에 such as 융복합 previous 제품, 예를 study, 들어서 이제 프리필드 can 시린즈의 then add 경우라고 drug 하면 compartment 주작용이 component 약물이기 action, 때문에 의약품 당국인 then the NPRA가 1차 NPRA 기관이 is 되고요. requiring MDA and the MCA 같은 will be the 경우에는 이제 second 2차 branch.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 primary agency 1차 기관이 is one that is the final decision 최종적으로 for the approval of 이 the 허가 device.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lide 24 shows the two-stage process 말씀드렸던 이 두 injection 단계 device. 프로세스를 이제 정리를 좀 So the 해놓은 first 건데요. stage, 프리필드 the primary mode 시린지이고 of action is a 주작용이 drug. 약물이고 So you will need to get 그렇기 a 때문에 notice letter of the secondary 2차 that 기관인 can then MDA로부터 repeat the 인도스먼트 레터, approval 즉 동의서안을 to 받아서 the MOA. 1차 And 기관인 then the endorsement letter is 이 obtained, and that is submitted to NPRA에게 our 이것을 NPI. 제출을 해야 합니다. This sounds a little like 그러면 유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심사기관 NB 의견서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NPA is 차이가 the 있습니다. agency under the MBA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정부 부처인 보건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노티파이드 바디 NB 심사기관은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EMA하고는 당연히 별개의 One difference is that 조직인 것이죠. the EU 또 다른 차이는 EU에서는 must be submitted 먼저 to the 제출을 first. So that 이 NB, after Notified submission Body to 심사기관에 먼저 제출을 the 하고 must be obtained. 따라서 EMA 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NB 의견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야 하죠.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청 서류를 1차 그리고 2차 기관에 동시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 China, 다음으로는 중국의 상황을 China has 보겠습니다. no definition 중국에서는 of complementary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medical products cover 의료품과 medical and medical 의료기기로 devices 구성된 used to 단일체로 store and 만들어진 의료 제품을 융복합 제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류 중에 첫 번째 타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리필드 시린지나 오토 인젝터 흡입기 이런 것은 중국에서 융복합 제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융복합 의료 제품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고 기기 파트는 포장 자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포장 자재는 중국에서 DMF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MFD, 의료기기 마스터 파일이 아니라 이 의약품에 사용이 되는 포장 자재를 보기 때문에 DMF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미국과 좀 다릅니다. 만약에 공급사가 이 중국에서 DMF를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의약품 허가 신청자가 이러한 해당 정보를 3.2.R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아까 3.2R은 미국과 유럽에서 매우 하이 레벨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포장자재 관련 DMF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요건 그리고 세부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3.2R 내용과는 좀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NMPA 조직인데요. NMPA 아래에 CD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약품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필드 시린지나 흡입기는 의약품으로 보통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CDE가 평가를 하고요. CMD가 또 있는데요. CMD가 의료기기를 담당을 합니다. 단독형의 의료기기는 CMD가 평가를 하겠죠. 합포장된 제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약물 들어간 바이알과 니들 시린지 함께 있는 경우에 바이알은 CDE가, 니들 시린지는 CMD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국립식품의약품관리연구소라고 해서 NIFDSC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산하에 또 다른 연구소인 의료기기 표준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의료제품의 지정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작용이 융복합 제품에서는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약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CDE가 심사 주관 기관인 것이죠. 본 장표에서는 이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미국을 보시면 공식적인 정의가 있고요.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단일체, 합포장, 그리고 동시 사용 기재가 있고 또 규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판전 허가 심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건이 있고 또 GMP, PMS 요건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FDA고 그 산하에서 의약품은 CBER나 CDER, 의료기기는 CDRH가 담당을 하고요. OCP가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담당을 하는 기관은 OCP이고 19건의 가이던스가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공식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체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의료 기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관 NB의 의견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EMA 그리고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관할을 하고요. 기기와 관련해서는 심사기관 NB (Notified Body가) 있습니다. 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없고요. 또 두 건의 가이던스가 EMA에서 그리고 또 두 건의 팀 NB의 포지션 페이퍼가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공식적으로 정의가 있는데 단일체 융복합 제품 또 합포장 제품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규정 차원에서 융복합 제품을 막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은 MPRA가, 의료기기는 MDA가 담당을 하고 별도의 기관은 융복합 제품과 관련해서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MPRA나 또는 MDA와 관련해서 여기에 질의를 할 수는 있고 가이던스 한종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정의는 있는데 단일체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체에 대한 정의도 미국과 유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규로 봤을 때는 이제 의약품 등록 규정에 나오기는 하지만 분류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융복합 제품 등록에 관한 그런 고시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정의가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융복합 제품이 법규 차원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분류는 이 NMPA의 의료기기 표준관리원에 문의할 수가 있고요. 가이던스는 관련된 것이 한 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공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프리필드 시린지로 이제 니들이 합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그러면 융복합 의료 제품인가? 미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합포장 제품으로 보죠. 유럽에서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가 없고 프리필드 시린지는 단일체 제품이고 의약품이고 니들은 의료기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제품은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보고 두 번째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례처럼 니들이 합포장되어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가 융복합 제품으로 처리가 됐던 그런 그 이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니들에 대해서 의료기기 승인이 필요한가? 만약에 그러면 그 승인 주체가 누구인가? 일단 미국에서를 보면 꼭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CDRH가 관련 기관이 되겠죠. 또는 니들과 프리필드 시린지를 융복합 제품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기 구성품 부분은 니들은 CDRH가 검토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니들에 대한 CE 인증이 필요하고요. 니들 제조사의 NB 심사기관의 승인도 있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과 비슷하게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융복합 제품의 기기 구성품 부분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을 하는 것은 MDA입니다. 중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제 NMPA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PFS에 대한 의료기기 규제기관의 심사가 필요한가? 미국에서는 필요하고요. CDRH가 담당을 합니다. 유럽도 필요하고요. NB 심사기관 의견서가 나오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필요한데 M MDA가 인도스먼트 레터 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내게 됩니다. 중국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자재로 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의료기기 심사가 필요하면 CMDE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규제기관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국은 FDA인데요. 의약품은 CDER 또는 CBER, 기기 파트는 CDRH가 심사를 담당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의약품은 EMA, 그리고 규제기관 CA가 담당을 하고 기기 파트는 NB 심사기관 Notified Body가 담당을 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MPRA가 의약품, MDA가 기기를 담당을 하고 중국은 CDE가 의약품, CMDE가 기기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PFS허가 심사 제출 시에 요구가 되는가? 미국은 3.2R, 그리고 해당 시에 MAF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럽도 3.2R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심사기관인 Notified Body, NB 의견서 또는 적합성 판정서 여부 첨부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말레이시아는 3.2R을 요구하지는 않고 이 인도스먼트 레터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3.2R, 그리고 DMF 참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복합 제품을 개발을 할 때에는 개발 기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요. 보통은 의료기기 개발이 약물 개발보다는 더 빠르고 민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체 제품 개발을 하면서 개발 일정을 잘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 약물 또 여러 기기 개발과 신청과 뭐 이런 제출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 지역에 따라서 규제 패스웨이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규제 패스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에 따라서 합포장 제품 또 동시사용 기재 제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단일체 제품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합포장이나 동시사용 기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전주기 관리도 이제 문제인데요. 의료기기는 의약품에 비교해서 약물 대비해서 전주기적으로 변경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기기 그 부분품의 변경을 규제 당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인지, 또 만약 제품 전체가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임상적인 증거,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또 질문인데요. 융복합 제품을 개발할 때 의약품 또 의료기기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임상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임상적인 에비던스 패키지를 어떻게 결성할 수 있을지, 안전성 효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패키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질문입니다. 글로벌하게 규제가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업계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이나 특히나 가이던스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보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의견을 내는 업계의 의견을 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적절히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래 가이던스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